안녕하세요. 권교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2016 권교 국어의 커리큘럼 가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어가 바뀌었고, 바뀐 국어의 국가직 시험도 치렀고, 지방직 시험도 치렀습니다. 국가직보다는 지방직이 조금 더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직도 엄청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평균 정답률이 84, 즉 평균 점수가 84점이었죠. 물론 그 중에서 어려운 문제는 있었습니다. 3문제, 그죠? 논리가 2문제고 하나가 이제 추론 문제였습니다. 근데 원래 강화약화가 어려울 확률도 굉장히 높았는데 강화약화는 쉽게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난도 조절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될 정도인데 앞으로는 이제 국어 시험이 똑같이 이렇게 84점을 유지될 확률보다는 더 어려워질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생각해보면 한국사가 이제 빠지죠. 변별력을 보는 그런 영역에서 빠지기 때문에 결국 국어로서 변별력을 좌우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를 출제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84점이라고 하는 이 평균 점수는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제가 모의고사를 치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70점이 어려운 시험, 80점만 넘어가도 쉬운 시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84점이라고 하는 그 점수보다는 더 낮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어려운 시험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할 때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84점보다 더 쉽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국가직처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직처럼 나오면 당연히 다 맞으시면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맞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고 그렇다고 또 논리 개념 같은 경우에는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모르면 절대 못 풀죠. 특히 지방직처럼 이번에 제가 봤을 때 인사혁신처가 지방직에서 논리 문제는 좀 우리가 어렵게 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딱 보여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논리 어려운 문제는 반드시 풀어봐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역에서 더 어려워질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부 시간이 충분하다면 기본부터 시작해가지고 심화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도 같이 한번 도전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제 나는 정말로 시간이 많지 않다.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걸 끝내야 된다 하면 기본에서 머물면서 허락하는 만큼 문제풀이를 많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모의고사를 올해는 정말 많이 준비해 드릴 건데 그 모의고사를 풀 수 있을 만큼 다 풀고 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을 토대로 이제 커리큘럼 가이드를 시작할 테니까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한번 잘 정리하시고 각자한테 가장 올바른 커리큘럼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시작하는데 일단 먼저 빠르게 합격하는 사람의 국어 공부는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죠? 개념은 정말 쉽고 훈련은 진짜 양질의 문제로 하면서 모의고사는 딱 국어에 맞게끔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건 저도 옛날에 해봤지만 외주 문제를 발주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문제를 만들어줘라고 의뢰했을 때는 강사의 의도와 다른 문제들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다 소위 속된 말로 문제의 가격도 다 지불했는데 그걸 배제하고 안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강사가 직접 만든 문제보다 퀄리티가 못한 경우도 정말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급 난도에 맞지 않는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만약에 국어가 이처럼 똑같이 국가직 지방직과 똑같은 이유로 나온다면 유사한 수준의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실수를 줄여야 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 외주 발주 문제로는 안 된다고 제가 봐요. 정말 저는 그래서 연구실 내에서 연구실 유지하는 비용은 정말 상당하지만 그래도 연구실을 유지하면서 직접 문제를 만들고 감수상 꾸려서 정답도 다 체크하고 그래서 딱 구급 훈련에 알맞게 그렇게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미리 다 풀게 만들어서 반응까지 다 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게 모의고사 실전과 똑같은 느낌이에요, 선생님. 이대로 그냥 내주세요 하는 그런 답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문제를 제작하고 진행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커리큘럼에서 정말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개념은 정말로 단순하고 문제풀이에 적합하게 괜히 이게 소위 얘기하는 전공서적이 있다고 쓸데없이 가르치지 않고 정말 문제풀이에 딱 필요한 만큼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훈련부터 시작해서 모의고사 실전 연습까지 모든 문제는 정말로 양질의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겁니다. 네. 자, 사실 저는 컴팩트하지 않습니다.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는 필요한 만큼 가르쳐요. 필요한 만큼. 근데 필요한 만큼은 달라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알고 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히 옛날에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적은 없지만 수능 준비는 열심히 했겠죠, 나름. 그러니까 수능 준비할 때 공부를 안 하다가 고3 때부터, 고2 후반부터 열심히 준비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뭐는 가능했다? 수학은 그냥 잡았습니다. 수학은 정말로 고2 때 열심히 해가지고 잡았고, 남은 게 국어랑, 그 다음에 영어랑, 탐구 9과목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허락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계획을 짜봐도 그 흔히 전교 1등이 공부하는 만큼 내가 공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럼 이제 첫 번째 먼저 개념 공부를 쭉 하면 이거는 내가 지금 이 내용까지 다 공부하면 결국에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완벽하게 이걸 다 갖고 갈 수 없고 오히려 이 잡다한 부분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못 갖고 가니까 오히려 시험은 망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잡다한 걸 쳐냈습니다. 사실 저는 좋은 학생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대비 불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갖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배제를 했던 거고요. 사실 시간이 허락했다면 다 갖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공지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정말로 시간이 넉넉한 학생이에요. 그러면 안 갖고 갈 개념이 어디 있겠어요.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내용도 공부하고 저런 내용도 공부하는 겁니다. 다만 그 출제 가능성을 바라보는 강사의 시각은 확실해야겠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정말 많이 만들어봤고 문제 정말 많이 풀어봤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이 정도까지 공부하면 좋아. 근데 이 정도까지 공부하려면 이미 개념이 돼 있는 상태에서 1년 동안 돌려야 돼. 그럼 제공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죠 일단. 왜? 재시생도 있으니까. 그 재시생이 완벽하게 100점 맞고 싶으면 거기까지 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한 학생이야. 누가 보더라도 여기까지는 공부 못할 것 같아. 그럼 과감하게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뭐가 되는 거죠? 컴팩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용 동안에 공부를 할 거면 이 정도 하셔라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지 그냥 다짜고짜 저는 컴팩트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만큼 공부하시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많이 공부할 수 있다 하면 많이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당연한 얘기를 그죠? 당연하게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 막 여러 가지 유형의 어떤 커리큘럼이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초시생은 개념하고 문풀 하면서 동형 모의고사로 가면 됩니다. 문풀이 아니라 어차피 개념을 확실하게 익히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 개념은 솔직히 옛날부터 제가 느끼는 거지만 제가 학창시절 때부터 개념 강의를 들었지만 저 개념 도대체 왜 배우지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막상 그 배웠던 개념 중에서 문제 나오는 걸 체크를 해보면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70%는 내가 헛배운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학구예를 있는 것도 아니고 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합격하고 싶어가지고 좋은 점수 받고 싶어가지고 공부하는데 굳이 그렇게 나오지도 않는 개념. 어떻게 보면 이건 강사로서의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풀어봤으면 이 개념 가르칠 필요 없다는 걸 검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가르치냐고요. 그래서 그거 빼고 개념만 정말 문제로 출제되는 알짜 개념만 심플하게 간단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지만 원래 개념이라고 하는 게 문제를 거듭 풀어봐야지 나한테 체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문풀을 통해 가지고 그 개념을 심화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념인 이따가 다시 한번 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지만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신유형 국어의 정석을 듣고 그리고 동일한 문제가 수록 돼 있지만 그보다 더 다채로운 문제가 많은 계기문 시리즈까지 같이 들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개념과 개념 플러스 문풀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개념을 완벽하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로 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계기문 듣는다고 내가 모든 유형에 대해서 다 완벽해지는 건 아닙니다. 거기까지도 개념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 내가 강하 약하가 약하다. 난 논리가 약하더라. 논리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아직도 겁이 나더라.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강훈련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문제풀이도 정이 났지만 그거는 시간에 허락되고 정말 필요하다면 들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심플하게는 개념과 문제풀이 동형 모의고사 그냥 하나로 가볍게 가시면 되는 거고 요즘 이상하게 강의 수가 짧은 거를 뭐 이렇게 유행 삼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의 수 짧은 건 저한테 솔직히 얘기해서 아웃 오브 관심입니다. 관심 없어요. 필요한 만큼 제공해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만큼 제공해 드리고 특히 학습 효율을 위해서 저는
적당하게, 제가 옛날에 학생일 때도 60분 강의는 어느 순간에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못 듣겠더라고요. 최대한 60분 강의를 배제하고 40분, 50분 내로 러닝타임을 끊어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철학이 맞다라고 생각되고 정말 필요한 만큼 들으면 되고 그걸 가이드를 확실히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따라오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제가 제일 컴팩트한데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자, 그래서 요렇게 조희생은 요렇게 간단하게 갔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가장 저를 소개할 때 가장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문항 제작 시스템은 제가 시쳇말로 공식 강의하면서 적자를 상당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도 연구실을 꾸렸냐. 사실 연구실이 없었으면 제가 적자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 만드는 시스템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도 사실은 이 시스템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최신 기출 분석하고 이건 당연한 거죠. 지문을 샘플링하면서 문항을 제작을 하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발주를 주면 그때 뭐 우리가 정확히 이런 지문으로 만들어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만들어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솔직히 좋은 지문이 아니고 공시에 맞지 않고 수능 지문 긁어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의고사가 좀 어려운 모의고사 느껴지죠. 그것도 수능 지문을 긁어와서 그렇습니다. 수능 지문을 긁어오더라도 윤문을 해야 되죠. 아니면 수능 지문을 긁어오더라도 9급 시험의 난도에 맞게끔 윤문해야 돼요. 그리고 어렵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내가 좋은 모의고사 만들었다, 적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문항을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놔야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문항 검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문항 검증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일반적으로 외주 발주를 주면요 시간적인 요건이 안 돼요. 자체 연구실에서 소통의 시간을 줄여야지 결국에는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래 그러면 이 문제 이렇게 좀 수정할까? 이 선택지가 잘못됐으니까 이거 빨리 바꿔볼까? 외주를 주잖아요. 하나의 선택지 수정하는데도 일주일 걸립니다. 자체 연구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종 문제를 완료해서 결국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면서 이런 문제 풀어보시라고 좋은 경험을 남긴다는 거죠. 사실 작년에 모의고사 만들어서 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작년은 인사혁신처가 뻔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시문항 1차 줬고 예시문항 2차를 줬어요. 그러니까 예고도 없이 예시문항 2차를 줬습니다. 뭐 1, 2차 주겠다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1차 내고 약간 좀 뭔가 약간 이게 심상치 않은 것 같아. 왜냐면 그 20문제만 딱 보여주고 이 유형 내에서 다 내려고 하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예시문항 2차를 통해서 완전 다른 유형의 문제 20문제를 덧붙여서 40문제 중에 내겠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죠? 인사혁신처가 심지어 시간 배분까지 더 늘려줬더라. 그러면 인사혁신처는 지금 난도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 난도 내에서 출제할 거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예고한 거네? 그래서 신공모와 신공모 1, 2 모두 다 예시문항 1차, 예시문항 2차를 난도 조절하면서 똑같은 문제로 만들려고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모의고사 그냥 여러 유형의 문제, 옛날에 썼던 문제도 그냥 그냥 다시 재활용할 때 저 완전 다 만들었어요. 왜? 그게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문제 제작할 때 그냥 단순하게 나 문제 그냥 우리 연구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돈 많이 들여서 해요. 이게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니까 그게. 이게 옳은 거니까 그렇게 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적자예요. 이제 올해 드디어 이제 2025년 강의를 마무리하면 드디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손익분기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의 어떤 정성 이런 것들을 돈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너무 그렇나? 여하튼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거를 옳기 때문에 유지를 했던 거고 사실 제가 번 돈이 없었으면 이거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자, 여하튼 이런 체제로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4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자, 초시생 개념으로 위해서 정석을 만들어 놨고 그 정석이 사실은 이 계기문의 압축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 되면 사실 내가 사실 계기문이 제 메인이긴 하지만 이거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아예 계기문 배제하고 정석부터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장에 막 10월 됐는데 아니 11월 됐는데 나 이제 시작해요. 또는 26년 1월 됐는데 나 이제 시작해요. 지방직을 목표로 6개월 동안 달려보겠습니다 했는데 계기문을 이렇게 무조건 추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치사 선택해서 정석으로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일반적인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정석부터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제시를 하면 내가 개념이 있을 테니까 계기문부터 하셔도 돼요. 물론 이제 작년에는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듣다가 이제 저한테 오는 경우, 그랬을 때는 정말로 이 정석부터 시작해야 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특히 문법 같은 거 하셨으면 그냥 계기문 이 문풀부터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게 문풀이가 되어 있지만 제가 이렇게 문풀을 많이 이렇게 넣은 까닭도 제 강의 처음 들어보시면 모르셨겠지만 한번 들어보면 개념을 설명할 때 이 개념이 문제로 어떻게 되는지를 곧바로 보여줘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면서 정석이라고 좀 그렇고 고리타분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뭘 하냐면 내가 설명을 했을 때 이게 문제풀인데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를 다 검증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이게 문제풀이랑 직결되지 않는 설명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 말을 바꿔버립니다. 문제풀이에 직결되게끔. 저는 솔직히 다른 선생님과 설명이 다르고 싶어서 다르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옳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문제풀이에 가장 적합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고요. 제 작년에 논리 강의가 정말로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까닭도 거기 있었던 거죠. 문제풀이와 상관없는 얘기를 왜 하냐고. 문제풀이를 할 때 진리표로 풀잖아요. 논리를. 진리표로 풀면 진짜 못 풉니다. 그 진리표에 익숙해져서 문제풀이 하는 데까지 시간 엄청 오래 걸리고 응용이 되면 응용이 될수록 정말로 감도 못 잡아요. 거의 암기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논리 문제라는 게 거의 수학 문제랑 비슷하게 응용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진리표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진리표 다 배제하고 원래 대학 전공서적인 다 진리표로 가르치지만 다 필요 없고 그냥 9급 시험, 특히 7급 시험만 푸는데도 진리표 필요 없이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표 배제하고 실전 적용한 개념으로 가르쳐서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기문부터 들으면 개념 실전적으로 공부하면서 정말로 문풀하면서 그 개념이 정확하게 적합하게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고 복습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단순히 문풀 교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개념을 심화하는 그런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해도 충분하겠지만 혹시나 이제 이 강의를 들어보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겠지만 만약 준비하고 싶은 학생은 하세요라고 제가 얘기할 겁니다. 문제를 숱하게 만들어 봤으니까 인사혁신처가 이렇게 국가직 기방직을 냈으면 요거는 조금 더 이렇게 어렵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이렇게 계기문에 좀 수록해 놨다고요. 그럼 그런 문제를 한 번씩 소개는 해드립니다. 이게 반드시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제 내가 고득점을 노리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나 이런 문제는 좀 안 풀리는데? 그리고 이런 문제는 좀 많이 풀다 보면 쉬운 문제 정말 쉽게 풀리겠는데? 싶어서 이렇게 강훈련으로 갈 겁니다. 강훈련은 독해 논리 강훈련만 있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나오면 그때 한번 서프라이즈 하고 보여드릴게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더 심화적인 이해나 약점을 갖고 있으면 이 강훈련을 통해서 더 고단도의 문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해 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공모와 신복모를 할 건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모의고사의 회차수를 더 늘려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문제풀이를 하면서 경험치를 쌓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할 수 있게끔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 열심히 문제 만들고 쉬지 않고 달려나가면서 검증하고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은 필수는 요 2개고 이제 나머지 이 2개에 대해서는 치사 선택을 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계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치사 선택에서 듣는 거고 요렇게까지 가시면 되는 겁니다. 중복된 내용이지만 지금까지 제가 강사 생활 20년 가까이 했는데 20년 가까이 하면서 가장 학생들의 성적이 많이 늘어날 때가 같은 걸 다시 한번 텀을 두고 풀어봤을 때예요. 그때 그만큼 좋은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 같이 한번 또 보시라고. 하지만 계기문에는 그와 더불어 더 많은 심화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신유형 국어의 정석에서 풀었던 문제를 한 번 더 거듭 풀면서 더 이해가 깊어질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약점이 있으면 이 중에서 하나 챙겨 듣는 거고 그리고 신공모와 신복모를 통해 가지고 실전 적용을 숱하게 해서 시험에 쉽게 나오면 실수로 확실히 줄이는 거고 시험에 어렵게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모의고사 회차를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테니까 올해는 이제 풀렸어요. 작년에는 예시문항 1차와 예시문항 2차의 유형을 토대로만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았다면 이제는 지방직 국가직까지 냈으니까 충분히 4회차면 여러 가지 유형으로 갈라서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혁신처에서는 이제는
좀 기존에 있었던 유형보다는 새로운 유형이나 새로운 소재의 내용을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다채로 문제를 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로 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렇게 대비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6월에 7월, 10월에 그 다음에 11월 그리고 11월부터 3월까지 각각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출간하는 그런 시간대를 기준인 거고 선생님 저는 이거 다 못 따라가는데 하실 필요 없는 게 강사니까 미리 준비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거 공부해야지 했는데 이게 한 달 뒤에 나온다고 기다려야지 이게 안 된단 말이죠. 학생은. 그러니까 강사는 당연히 미리미리 다 제작하고 그래서 미리미리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가장 좋은 방법은 11월에 모의고사를 풀면서 들어가는 거라고 봐요. 그 전에 개념을 다 끝내고.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천천히 하셔도 되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념이 탄탄해야지 내가 모의고사로 어떻게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거지 개념도 서 있지 않는데 모의고사부터 먼저 푼다 이거 안 돼요. 만약에 제 모의고사 좋다고 해가지고 그 모의고사만 풀잖아요. 안 늡니다. 저한테 개념 듣고 해야지 병행해야지 되지. 그래야지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이런 말씀 하셨구나. 내가 모의고사에 이 문제 왜 틀린지 알겠다. 이게 되는 거지. 모의고사 좋다고 풀었어. 점수가 발전이 없네. 뭐 어쩌라고.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개념을 정확하게 듣고 특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개념 이해가 아니고 제가 전해드리는 개념 이해는 확실하게 문제풀이에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 듣고 적용해야지 내가 모의고사를 푸는 그런 노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출간 날짜 기준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걸 다 그날 그 시기에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출간할 테니까 계획 세우는데 좀 도움을 받으셔라 이런 얘기예요. 각각에 대해서 가볍게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기본 개념인 정석 같은 경우는 초시생들을 위해서 한번 가볍게, 근데 그렇게 가볍진 않아요. 기본 개념을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계기문이죠. 문법, 논광문, 독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충분히 개념 심화와 함께 문제풀이를 제공해가지고 모의고사로 곧바로 넘어갈 수 있게끔 훈련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되는 이런 강훈련은 이게 독해 논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게 나올 거예요. 좀만 기다려보시면 알 거고. 이런 강훈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논리 부분은 이제 어렵게 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배정할 겁니다. 독해 문제는 지금 추론 문제에서 어려워졌었죠. 그죠? 그런 문제들을 내가 풀어낼 수 있게끔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제공해 드릴 테니까 어려운 문제를 접하면서 내가 쉬운 문제는 더 쉽게 풀 수 있게끔 하고 싶다 하면 요 강좌를 들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강의 없이 문제만 열심히 풀어보셔도 괜찮습니다. 풀고 난 다음에 거의 다 맞았는데 난 몇 개 틀렸다. 그런 거 발췌로 그냥 강의를 수강하셔도 문제없는 거죠. 마지막 신공모와 신목모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의고사 퀄리티는 제가 정말 압도적으로 제일 좋다라고 자부합니다. 인지도 몰라도 제 모의고사는 제 철학을 반영한 가장 좋은 학생들에게 유익한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차 늘려가지고 제공해 드릴 테니까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 뭐 다른 선생님들이 저한테 얘기하셔도 좋아요. 네. 문제 제작은 내가 더 잘하는데 하셔도 좋아요. 근데 아마 안 하시잖아요. 그죠? 네. 제가 문제 제작을 하는 유일한 강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직접 제작해서 제가 가르친 철학에 가장 잘 맞게 그렇게 모의고사를 제공하는 강사니까 절 믿고 이렇게 모의고사 따라오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커리큘럼 시기별로 이렇게 한번 다 말씀드렸고 우리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심리예요. 네, 심리가 진짜 중요하죠. 사실 인생의 대부분의 일은 심리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뭐 정말 많은 일이 있겠지만 공부도 그렇고요. 정말 공부 정말 중요합니다. 주식도 그래요. 뭐 주식은 차차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심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게 훨씬 더 힘이 되죠. 물론 나 혼자 진짜 모든 외부와의 단절과 이렇게 외부와 단절하고 혼자 이렇게 소위 독고다이처럼 그냥 꾸준히 가야겠다. 그냥 독학만 가진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외부 단절은 나의 공부를 방해할 수 있는 유혹하는 사람과의 단절이지 우리 같이 소통 나누면서 내가 공부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함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소위 얘기하는 침묵질은 금지입니다. 알겠죠? 그냥 서로 이렇게 팩트를 주고받으면서 생기는 유대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친해지자 만나 이런 거 안 돼요. 그런 소통을 하기 위한 공간이 있으니까
자, 카카오톡에다 건교 국어를 수강하는 예비공직자 사랑방 요거 이제 7월 초 2기 모집을 예정하니까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 가지 지원도 해드릴 거고 많은 혜택을 드릴 거니까 한번 잘 보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다. 특히 올해는 이 소통을 정말 강화하는 해가 될 겁니다. 저도 이제 이 시스템도 거의 공부했고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의사소통의 창구 이런 것들을 만들 테니까 잘 보시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서포터즈를 항상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다시 말씀드리지만 2차 검증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다 받아요.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버린 문제 버리고 바꾼 문제 바꿔가지고 모의고사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보시고 너 그럼 나는 그냥 한번 출간됐을 때 풀어야지 보다는 같은 문제를 텀을 두고 두 번 푸는 게 더 낫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풀어보지 못한 그런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포터즈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출간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확실히 도움 될 테니까 꼭 우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만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서포터즈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올해는 이제 회차가 정말로 많아질 거기 때문에 많이 모집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민은 합격을 늦출 뿐입니다. 네, 고민하지 마시고 저한테 오세요. 오시면 나 이 국어에서 이런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결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많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20년 동안 강사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면 문제를 그냥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문제를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의 노력과 가정을 믿으시고 저 사람이 바라보는 문제를 보는 시각 그리고 저 사람이 만들어내는 문제들은 정말로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좋은 재료로 써먹을 수 있겠구나. 의심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보고 특히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 보고도 자신의 커리에 대해서 고민이 생겼다? 언제든지 카페나 공단기 통해서 Q&A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카페를 이용하시면 저희가 조금 더 답변 드리기가 쉬워요. 이게 뭐 알람도 뜨고 또 저희가 확실하게 체크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카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